안녕하세요. F1 뉴비 티포시 리노 아빠입니다. 오늘은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가 우승한 2024 시즌 F1 모나코 그랑프리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F1의 근본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모나코 그랑프리는 서킷의 특성상 사고가 많은 서킷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2024 모나코 그랑프리에서도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레이스가 시작하자마자 스타트가 좋았던 3그리드 출발의 페라리 사인스가 2그리드 출발이었던 맥라렌 피아스트리와 코너에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두 차량은 살짝 접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 후 바로 사인스의 차량 뒤쪽으로는 강렬한 불꽃이 튀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금 후 휠락이 심하게 걸리며 코너를 돌지 못하고 트랙을 벗어나 서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3그리드 출발이었던 사인스는 레이스 시작하자마자 16위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옐로우 플래그가 발동이 되고 얼마 안 가서 레드 플래그가 발동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인스가 아닌 하스의 두 드라이버와 레드불의 페레즈가 충돌하며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레이스 출발하고 20그리드 출발이었던 마그누센이 오른쪽 벽에 살짝 부딪히고 앞에 있던 페레즈의 차량 후미를 건드리고 맙니다. 그렇게 페레즈는 스핀을 하면서 벽에 세게 부딪히고 맙니다. 이때 페레즈의 차량은 양옆이 모두 파손이 되는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쪽에서 달리던 하스의 훌켄버그와도 충돌이 되면서 차량 3대가 사고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옐로우 플래그가 발동된 상황에서 앞쪽에서는 또 다른 사고가 나게 됩니다. 앞뒤로 나란히 달리던 알핀의 가슬리와 오콘이 서로 바퀴가 부딪히며 오콘의 차량 리어 부분이 아주 높이 떴다가 바닥에 떨어지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가슬리는 팀 라디오로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did he try to attack? 라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오프닝 랩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100군데에서 사고가 일어나며 4대의 차량이 리타이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모나코 그랑프리는 페라리의 드라이버인 샤를 르클레의 홈 그랑프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르클레는 독한 모나코 그랑프리 징크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2018년 자우버 시절 경기 종료를 앞두고 충돌하면서 리타이어 했지만 레이스의 90%를 돌아 18위로 기록이 되었고 2019년은 페라리에서 리타이어,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랑프리 취소, 2021년도에는 폴 포지션을 따냈던 르클레였지만 드라이브 샤프트 좌측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레이스 시작도 못하고 경기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2022년 모나코 그랑프리. 당초 이날 경기는 한국 시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됐고 결국 1시간 정도 지난 뒤에야 롤링 스타트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맨 앞에 선 드라이버는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였고 폴 포지션으로 본선 경기에 임한 그는 이전 그랑프리 때와 같이 매우 깔끔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2등으로 따라오고 있는 팀 동료 사인스와의 격차를 벌리며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르클레는 이번 그랑프리 시작 전부터 큰 주목을 받은 선수였습니다. 모나코 국적인 그가 고국에서 열리는 레이스에서 여태 우승은커녕 완주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F2 시절은 2017년부터 F1에서 활동하는 동안 끝까지 완주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폴 포지션으로 출발하게 되자 페라리 팬들은 우승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르클레는 2위와의 차이를 5에서 6초까지 벌리며 단독 선두로 질주하고 있었고 뒤를 이어 사인스와 페레즈, 베르스타펜 순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15랩 정도가 지나자 도면이 어느 정도 말랐고 각 팀들은 웻 타이어를 다른 타이어로 교체하기 시작했고
이때 페라리의 피트인 전략 실수가 발생하며 르클레의 운명은 크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레드불은 16렙의 페레즈를, 18렙의 베르스타펜의 타이어를 인터미디엇으로 교체했고 페라리의 르클레도 8렙에서 인터미디엇으로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문제는 21렙에서 발생합니다. 페라리가 사인스를 피트로 불러들이면서 르클레도 피트로 들어오도록 했다가 돌연 피트인 지시를 번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르클레는 이미 피트로 들어와 버린 상황이었고 먼저 들어와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던 사인스를 기다리느라 2, 3초가량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게다가 피트스탑을 2번 한 것에서도 시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르클레는 피트에 들어오며 팀 라디오로 아주 격정적으로 화를 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르클레는 1위에서 4위로 순위가 처지며 드디어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완주를 해내지만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팀의 전략 미스로 인해서 포디움에 오르지 못합니다. 이렇듯 르클레는 그동안의 자국의 그랑프리에서 불운을 겪고 있었는데 2024년 모나코 그랑프리가 시작되고 프랙티스 세션부터 그동안의 울분을 토해내듯 다른 드라이버들과는 격을 달리하는 세션을 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퀄리파잉에서 2위를 기록한 맥라렌의 피아스트리보다 0.154초 빠른 1분 10초 270의 기록으로 포지션을 따내며 다시 한번 홈 그랑프리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더구나 프랙티스 세션에서 보여준 아주 좋은 페이스를 보면서 많은 페라리 팬들은 다시 한번 르클레의 우승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모나코 그랑프리의 레이스. 출발은 순조롭게 1위 자리를 지켜내며 스타트하게 됩니다. 바로 뒤에는 맥라렌의 피아스트리가 아주 가깝게 붙으며 압박을 해오고 있었고 그 뒤에는 레이스 시작 전부터 르클레의 우승을 위해서 레이스하겠다고까지 인터뷰에서 밝혔던 사인스가 피아스트리를 바짝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아스트리와의 배틀 후 프론트 윙에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인스는 속도를 못 내다가 바퀴가 잠기면서 트랙을 벗어나 멈춰서게 됩니다. 그렇게 3위에서 16위까지 떨어져 버리며 르클레는 뒤에 팀 동료도 잃고 맥라렌의 두 드라이버의 추격을 받으며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뒤쪽에서 하스의 두 드라이버와 페레즈의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옐로우 플러그가 발동이 됩니다. 조금 후에 바로 레드 플래그가 발동이 되면서 모든 차량은 피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스가 재개되기 10분 전쯤에 레이스 컨트롤에서 리스타트 시의 순서를 발표를 했는데 16위로 쳐졌던 사인스가 원래 자리였던 세 번째 다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레드 플래그는 사인스의 이탈 후에 나왔지만 해당 사고는 사인스가 멈춰서기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스타트 순서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스는 차량 정비를 하고 다시 3위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저를 포함한 많은 페라리 팬들이 기뻐했을 테죠. 르클레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 페라리의 포인트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결국 1위 르클레, 2위 피아스트리, 3위 사인스 출발 순서 그대로 경기는 종료가 되었고 호주 그랑프리에 이어서 페라리는 더블 포디움을 달성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호주 그랑프리 때 사인스의 우승보다도 이번 모나코에서의 르클레의 우승이 무언가 더 기분 좋고 벅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르클레의 스토리도 분명 영향이 있는 것도 같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르클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주 흐뭇했습니다. 이번 시즌 레드불, 페라리, 맥라렌 3강 체제가 점점 굳어지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시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포르자 페라리!